안녕하십니까. 전기차 읽어주는 남자 전익남입니다. 네, 오늘도 테슬라 소식으로 여러분들 찾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카메라 켜고 영상 찍는 게 습관된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저번에 올려드린 영상에 좀 덧대는 영상이죠. 바로 분기기 관련된 것입니다. 그놈의 분기기 무엇인가 보여드리려고 제가 그렇게 영상을 찍었는데 분기기 재현이 안 돼. 멈췄다 가고 하는 환경, 예를 들면 올림픽대로 같은데 정체 구간에서 그때 잘 발생을 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마침 올림픽대로 갈 일이 생깁니다. 귀신같이. 제가 억지로 만든 게 아니고. 네, 오늘 코엑스에 훌륭한 스타트업이랑 많은 VC들이 오셔가지고 뭐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신다고 하시고, 회사도 좀 소개도 받고 네트워킹도 할 겸 좋은 회사 좀 발굴도 좀 하고, 제 시야도 넓히고. 저는 이제 바이오 때문에 갔는데 자동차 그쪽 회사에도 있더라고요. 각설하고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일단 올림픽대로 탈 때까지 너무 많이 남았지 않습니까? 28km 더 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 드릴 거냐, 오늘은 모델 Y 롱힐 베이스 버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이 롱힐 베이스 버전이 24년도에도 약간 핫했습니다. 그러니까 롱힐 베이스 차량이란 무엇이냐, 말 그대로 휠 베이스가 긴 모델 Y, 기존의 모델 Y보다 앞축 그리고 뒤축의 그 길이가 좀 더 길어진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 실내 적재 공간을 넓힐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실내 공간이 넓어지고, 그리고 여기랑 같이 버무려서 나오는 이야기가 무엇이죠? 바로 3열 시트가 들어온다. 뭐 3열 시트 같은 경우는 처음에 많은 테슬라 오너분들, 테슬라 뉴스 팬보이분들이 듣고서는 그렇게 기대를 안 했습니다. 왜냐면 구형 모델 Y에도 7인승이 있었어요. 미국에서 팔았습니다. 근데 그거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거는 7인승이라고 부르면 안 돼요. 안 될 정도로 그냥 허접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성인 남성이 모델 Y 구형 7인승 뒷좌석 3열에 탄다? 그 상태에서 트렁크가 막 닫는다. 이제 유리 뚫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큰 기대를 안 했는데, 롱힐 베이스랑 같이 버무려서 나온다? 롱힐 베이스로 나오게 되면은 실내 공간이 그만큼 넓어지기 때문에 7인승에 대한 여유가 생기는 거 아니냐라고 기대를 많이 했지만, 여기서 좀 더 하나 또 꺾어가지고 좀 실망했던 거. 중국 전용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 내수용. 실제로도 중국 내수용으로 롱힐 베이스 버전의 차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뭐 말할 필요도 없고요. 뭐 특히 이제 독삼사 쪽에서는 롱힐 베이스 버전 차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기대를 안 했는데 최근에 좀 다른 소식이 나왔죠. 그린 더 올리님, 이 테슬라 펌웨어가 나오면 그거를 물고 뜯고 씹고 맛보시는 분이 있습니다. 최근에 나오고 있는 거, 우리나라는 지금 2025.14 버전 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글로벌리하게는 2025.20 버전이 메이저 업데이트예요. 그거를 받아서 분해를 해보니까 이 모델 Y 롱힐 베이스 버전에 대한 정보가 나오더라. 왜냐하면 이 소프트웨어 버전에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조만간 그러한 차종이 생산이 될 것이다, 아니면 생산 계획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거를 좀 유추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거를 좀 뜯어보니까 롱힐 베이스 버전이 나왔고, 작년에 알려진 것과는 다르게 중국 내수 전용 모델은 아닌 것 같다라는 결과를 얻으셨다라고 해요. 네, 물론 이것도 이 펌웨어를 뜯어보고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무조건 100% 맞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대체로는 맞더라고요. 왜냐면은 그런 게 아니고서는 테슬라가 굳이 이런 내용을 집어넣진 않았을 거니까요. 아무튼 그 롱힐 베이스 소식이 있었고, 글로벌리하게 뿌려질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재밌는 게 나왔습니다. 바로 기존에 알려진 모델 Y 7인승 버전이 아니라 6인승 버전이다. 잠깐만, 6인승이면은 설마 2열이 2개? 네, 그렇습니다. 앞에 2개, 그리고 3열에 2개, 당연한 거. 그리고 중간 2열에도 시트가 2개라는 거. 그 말인즉슨 뭐 캡틴 체어라고도 많이 얘기를 하는데 단독 시트가 들어간다. 모델 X 6인승 보시면은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2+2+2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말인즉슨 2열을 타는 사람들에게도 정말 훌륭한 그 착자감을 구성하고 좀 신경을 많이 쓰기 위한 그런 구성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3열을 좀 더 용이하게 쓸 수 있다. 왜냐면 2열과 2열 사이가 비어 있으니까 거기를 쉽게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롱힐 베이스 하는데 도대체 그게 어느 정도 수준인지 가늠이 안 되실 거지 않습니까? 기본 모델 Y의 휠 베이스가 2890mm입니다. 네, 근데 이 휠 베이스가 5.9인치가 증가한다고 해요. 롱힐 베이스 버전에서는 5.9인치 계산해보니까 한 15cm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이 휠 베이스가 3m 한 5cm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정도면은 정말 큰 사이즈입니다. 이게 좀 나와봐야 알겠는데 비율이
좀 뭔가 이상한데 라고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는 정도의 수준이라고 하면 좀 오버할 수도 있고, 롱휠 베이스가 3m 5cm인데 아무래도 현대기아 차들하고 비교를 해보는 게 좀 편하게 보실 수 있는 방법일 것 같고 해서, 아이오닉 9이 3m 15cm, EV9이 3m 10cm 정도 됩니다. 아이오닉 5가 3m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아이오닉 5와 아이오닉 9 그 사이 언저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말 크죠. 아이오닉 9이랑 EV9 이런 차들 보면 와, 세상에, 펠리세이드인데 전기로 바꾼 것보다 훨씬 더 좋지 않습니까? 그만한 정도는 알지만 그거보다 소폭 작은 수준, 그러니까 실내 공간이 굉장히 좀 커질 것으로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근데 이 설계 자체가 이게 롱휠 베이스에 맞게 정말 전부 다 뜯어 고쳐야 그런 엄청난 크기의 실내 구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기존 모델 Y의 구성을 베이스로 두고 이 롱휠 베이스, 휠 베이스만 넓힌다고 해가지고 그런 구성을 만드는 데는 쉽지는 않은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일단 두 가지 파로 나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 휠 베이스만 넓어가지고 2열이 살짝 좀 앞으로 오고 3열에 약간의 여유가 생기는 거, 이게 첫 번째. 사실 이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테슬라는 이 부품이나 이런 것들 변경하는 건 최소하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아예 설계 자체를 정말 많이 바꿔서 실내 공간을 극대화시키는 방법으로 간다. 이게 두 번째. 개인적인 희망으로는 좀 두 번째로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더구나 여기서는 이제 뇌피셜의 영역인데요. 패스하셔도 됩니다. 제가 이 모델 Y 주니퍼 나오기 전에 엄청나게 많이 나왔던 루머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나왔던 루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모델 Y에 95kWh 배터리가 탑재가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죠. 이게 95kWh가 들어가려면은 이 기존에 들어가던 2170 배터리, 파나소닉도 마찬가지고 LG 배터리 마찬가지고 이 폼팩터로는 이 밀도를 그만큼 증가시키기가 쉽지가 않으니 어딘가 추가로 적층하려는 그런 시도가 필요할 것이다. 실제로 모델 S, 모델 X는 좀 약간 한 층이 아니라 두 개 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부분만 두 개 층으로 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100kWh를 만들어낸 건데, 그러면은 95kWh를 모델 Y에 집어 넣으려면은 적층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이걸 휠 베이스를 좀 늘리거나 하는 그런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때로 롱휠 베이스 얘기가 있었으니까. 그걸 지금 와서 다시 곱씹어 생각을 해보니까 이 롱휠 베이스가 되면서 이 배터리, 이 팩의 자체가 물리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배터리 용량 자체를 좀 더 키울 수 있는 여지가 생기지 않았나. 그만큼 2170 배터리가 더 들어가면서 이 배터리, 높은 배터리 캐패시티를 늘리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좀 접근이 가능하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말씀드린 거는 LFP 배터리가 아니라 NCM 배터리, NCA 배터리 기준이고요. 리튬 연산 배터리 버전이 안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좀 어렵습니다. 왜냐면 이 롱휠 베이스가 커지면서 배터리 팩 사이즈가 커진다는 것은 LFP 배터리에도 똑같이 통용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이죠. 이게 롱휠 베이스가 되고 차량이 커지면 상대적으로 좀 전비가 좀 안 좋아지는 경향이 좀 있죠. 무거워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커버하기 위해서 배터리를 좀 더 넣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거를 종합해보면은 예전에 나왔었던 루머 중 하나, 바로 모델 Y 95kWh 배터리가 들어간다, 이런 부분이 아마도 좀 적용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롱휠 베이스 버전에 라고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4680 배터리는 이게 아직 좀 감이 안 온 것 같아요. 맨날 막 뉴스 같은 거 보면은 이게 뭐 양산이 되니 어쩌니 막 그런 것들이 있는데, 실제로 이게 양산돼서 테슬라에 들어오는 거는 사이버트럭 말고는 없으니까요. 이게 딱히 막 믿을 만한 소스인가는 좀 약간 의아하기는 해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4680 쪽보다는 여전히 지금 충분히 검증이 이제 됐죠. 2170 배터리, 파나소닉의 NCA라든지 LG의 NCM 배터리, 국가별로 다르겠죠. 그런 식으로 나눠서 어떻게든지 이제 90kWh가 넘는 배터리가 들어갈 가능성이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그럴 만한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제가 롱레인지 말씀드릴 때 자주 나오는데, 롱레인지에 들어가는 배터리가 예전에는 많았다고 볼 수 있지만 요새 이제 모델 Y급에 나오는 타사 브랜드 전기차들 보면은 그 이상은 기본적으로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테슬라는 제가 직접 주니퍼도 타봤고 이 전비가 미쳤다, 구형도 전비가 미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를 그렇게 굳이 많이 넣을 필요 없다라고 하면 할 말 없고, 그게 테슬라의 접근 방향이 맞습니다만, 그래도 여기서 좀 더 나아가려는 그런 거를
바라는 건 아무래도 이제 테슬라 오너 그리고 앞으로 테슬라를 사실 분들이 기대하는 바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테슬라 쪽에서 반영을 해줘서 배터리가 좀 90kWh 좀 넘기는 그런 노력 같은 거 좀 보여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모델 Y 생산 공장도 잠깐 좀 중단해놨으니까 미국에 약간 스케줄 조정한다고. 보통 뭔가 공정이 크게 바뀔 때라든지 신제품 나올 때 이런 거를 많이 하거든요. 테슬라 갑자기 나오지 않습니까? 뭐 공개를 안 합니다. 이거 바꾸려고 우리가 공장 셧다운 하는 거야. 그렇게 안 하니까. 그래서 혹시 갑자기 막 롱휠베이스 버전의 차량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네, 물론 반대로 모델 Y 소형 버전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 섣불리 판단할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이 그린더 올리님께서 밝혀주신 이 펌웨어에서 밝혀진 모델 Y 롱휠베이스 버전 2+2+2+ 얘기가 있으니까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드디어 여러분들이 바라는 분기계 시간이 왔습니다. 그렇게 막 올림픽대로에서 분기계 많다고 그렇게 많이 오는데 왔어요. 그래서 31분 만에 도달하네. 전비 125 나오네요. 네, 킬로와트 시당 8kg 가네. 야, 훌륭하다. 이제 오토파일럿을 켜야 되는데 제가 이게 항상 제가 오는 건 아니니까 되게 좀 무섭습니다. 사실 여기 오는 거 사고 날까봐. 네, 제가 여기 오면은 한 2차선에서 딱 키면은 딱 좋거든요. 이 상황에서 EAP 작동시키는 거는 정말 힘든 행동일 거다. 올림픽대로에서 제가 오면은 이제 이 정도로 놓고 타고, 오토파일럿 세팅 같은 경우 속도 제한 고정값으로 해놨고요. 뭐 더 말씀드릴 게 없는 것 같은데? 장애물 감지 가속 같은 경우 좀 켜놓습니다. 전방 충돌 경고 민감해놓고, 이로 하면은 차 한 대 정도 들어올 수 정도로 유지를 해요. 이것도 답답하다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최근 또 사고를 겪다 보니까 더더욱, 네, 이런 상황에서 분기기 나타난다고 하거든요. 앞에가 좀 뚫리면서 앞차가 쑥 갑니다. 근데 이제 저기서 브레이크를 밟겠죠. 근데 속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분기로 보이는 건 아닐 거예요. 막 그렇게 불편한 건 없습니다. 3으로 하면은 좀 더 괜찮은데 저 2로 해놓고 갈게요. 이 분기기에 대해서도 되게 기원 썰이 많습니다. 앞차가 분기 가면은, 그러니까 부은 가닥 브레이크 밟고 이러면은 나도 똑같이 그렇게 된다. 앞차가 중요하다는 그런 학설이 있고, 두 번째, 미국산 중국산 차이다라는 학설이 있습니다. 나는 4년째 5년째 타는데 난 분기를 모르겠는데 왜 그럽니까 하고, 이제 내 차는 아닌데 하고 이렇게 차단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제가 여기서 아마 카메라로는 안 느껴지실 건데 분기까지는 없는데 약간 좀 엄청 막 컴포트한 그런 느낌은 아닌? 이거는 제 차라서 그런 것 같은데 어디 한번 봅시다. 네, 올림픽대로에서 이렇게 막 껴드는 차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으니까 올림픽대로에서는 막 한 대라도 막 지나가게 이러면은 못 참죠. 네, 저도 못 참죠. 저라고 뭐 참겠습니까 막. 근데 뭐 너무 수월한데? 오늘도 영상 실패인가? 이게 아닌데 막 분기 나타나야 이제 여러분 이게 분기입니다 하고 하는데, 또 도로까지 또 하필 또 오늘 같은 날 이상하네. 네, 막혀야 돼, 안 막히네요. 올림픽대로에서 오토파일럿을 못 쓴다, 앞차 껴들까봐, 그거는 한번 각 잡고요, 한번 해보세요. 한번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민폐가 아닙니다. 한 7단 정도 되면 모르겠어요. 근데 2단 정도로는요 암시랑도 안 합니다. 게다가 사실 대부분 사고가 또 저속에서 많이 난다고 하죠. 그게 왜 그러냐면 붙어서 다니기 때문에, 충분히 차간 거리를 넓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더 사고 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좀 분기 포인트일까? 한번 볼까요? 이거 언제까지 타야 되죠? 분기 나타날 때까지. 분기기 있다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게 저희가 경험해본 적이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도 뭔지 아니까 그래요. 네. 그리고 미국산의 장점이죠. 이 손때도 되게 좀 오래 가는 거. 중국산 같은 경우는 지금 같은 환경에서는 잡는 모션만 취해도 얘가 오토파일럿 유지해 줄 건데, 그 간격이 15초다 텀이. 근데 얘는 간격이 거의 뭐 1분 30초 막 2분 이렇게 가는 경우들도 있으니까요. 지금 손을 놓고 다니고 있는데, 얘는 대신에 토크를 줘야 되는 거, 토크가 감지가 돼야 되는 거지만 대신 체크하는 포인트가 되게 좀 적다. 좀 길다, 체크하는 포인트가. 그리고 전 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분기기라는 것도 사람 느끼기 좀 나름인 것 같기도 해요. 어떤 분에게는 이 정도면 분기기지, 좀 불편하다라고 해가지고 분기기라고 표현하시는 분이 있는 반면에, 아니 이 정도는 분기기 아닌데요? 그냥 보통 차도 이렇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구형 타시는 분일수록 더 그런 경향이 심할 건데, 왜냐면 원래 차를 타도 그럴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좀 느끼신 게 아닐까 싶은데, 그래도 계속 커뮤니티에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실제 구매한 차주분들한테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걸 보면은 분명히 있는 거는 맞다. 그리고 이 오토파일럿, 이건 뭐 미국산 얘기인데, 뭐 미국산 타신 분들은 이미 다 고인물이라고 이제 칭해도 될 정도로 뭐 적응해 지셨을 거니까, 이 미국산을 중고로 구매하신 분들을 위한 좀 알아두시면 좋은 거죠. 이 오토파일럿이 뭐 중국산 차량은 어차피 계속 일괄 15초입니다. 15초 내로 계속 체크를 해야 돼요. 그래서 뭐 상관이 없는데, 미국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막 밑도 끝도 없이 이렇게 유지를 시켜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대충 봐도 1분 30분 그냥 넘은 것 같은데 손 계속 대고 있었거든요. 어디까지 가나 보려고. 저도 한 번씩 테스트합니다만, 이 오토파일럿 컴퓨터가 봤을 때 좀 여기는 안전한 곳이다 라고 하면은 체크하는 텀이 되게 길어집니다. 주로 어떤 때 발생하냐, 이렇게 저속에서도 됩니다. 저속에서도 비교적 좀 안전하다고 판단하는 곳에서는 좀 이렇게 체크를 안 하는 경우들이 있고, 지금 카메라 가려놓은 것도 없어요. 지금 반대로 좀 위험하고 좀 자주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부분에서는 이 체크하는 텀 간격이 짧아집니다. 예를 들면 교차로를 지나간다거나 뭐 차선이 없어지는 구간, 그런 곳에서는 2분 막 이렇게 1분 이렇게 안 됐더라도 한 번씩 잡으시라 이렇게 알림을 해줍니다. 네, 토크 뭐 잡고 있으면 상관없는데, 네, 그런 식으로 알림해주고. 어디 분기 나타나 볼까? 앞차가 갑자기 쭉 빠졌으니까 한 2분 정도 본 것 같아요. 이거 분기 좀 보여주려고 탔는데, 잠깐 좀 중단하고 정말 멈췄다 가고 멈췄다 가는 구간, 그때 다시 한번 키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할 게 없네. 뭐 노래라도 불러드려야 되나? 이게 라이브 방송도 아닌데 이 카메라가 계속 돌고 있으니까 뭐라도 막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 그런 강박이 뭔가 드네요. 참 분기기라도 나와서 좀 보여드렸으면 좋겠다. 이 정도면 뭐 엄청 뭐 멀리 떨어져서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옆차는 똑같네. 네, 붙는 것들도 그렇고.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3단이거든요. 2단 이거보다 살짝 붙는데 좀 큰 차이 없어서 3단을 씁니다. 차 한 2대 정도 겨우 들어갈 수 있고, 신시적으로 1대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정도 거리 유지하면서 안전운행 해주고 있고요. 옆에 보면은 저처럼 유지한 차 많아요.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보시죠? 옆차랑 간격 똑같이 유지하는 거. 이 정도 유지해줍니다. 사람이랑 비슷해요. 오토파일을 안 켜도 저 정도 유지하고 다니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영상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약간 분기ግ 존 약간 좀 온 것 같아요. 어디 분기ግ 나타나 봅시다. 완전 정차했다가 앞으로 갈 때. 맞아, 이런 느낌이죠. 0에서 멈췄다가 1, 2 정도 애매한 속도에서 막 9 정도 이렇게 왔다 갔던 구간에서는 이런 부분에 좀 불편해 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서 해결책은 컴포터 하면은 좀 덜한 면이 있다라는 그런 가설이 있어가지고 해봤는데, 오토파일럿 안에서도 기존의 컴포트를 했냐 표준을 했냐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약간 제가 느꼈던 그 불쾌한 감정이 없어요. 앞에 계속 똑같은 차거든요. 소렌토. 여기서 또 하나 알게 되네요. 확실히 컴포트를 키고 나서 오토파일럿을 키니까 아까 0에서 10 왔다 갔다 했을 때 약간 좀 불편했던 부분이 사라집니다. 이거는 제가 지금 방금 느낀 거라서 다음에 느낄 때도 다를 수 있는데, 오토파일럿도 컴포트 놓고 하시면은 울컥거림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또 낮추실 수가 있습니다. 와, 이런 식으로 또 배워가네. 네, 테슬라를 6년차 만으로 5년 탄 저도 테스트를 각 잡고 해보려고 하고 하다 보니까 있네요. 이게 다르네. 이 구간에도 약간의 그게 있었는데, 와, 저 여태 표준 모드를 또 썼지만 요새 또 컴포트 쓰다 바꿔가지고, 네, 컴포트 쓰시면은 좀 오토파일럿에 좀 약간 불편한 부분마저도 좀 해소되는 부분이 있다. 네, 말씀 확실히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네, 오늘은 좀 분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분기기 생각보다 좀 나타나지 않았고, 나타나더라도 컴포트를 쓰니까 개선되는 부분이 확실히 느껴졌고, 이 컴포트 모드 쓰지 않더라도 이게 뭐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다른 거니까 이게 아니라고는 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한번 좀 재현이 됐으니까 그래도 컨텐츠는 나왔네요. 다행이다. 네, 그래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컴포트 모드 쓰시고 차간거리 3 정도 했을 때 좀 괜찮은 오토파일럿 성능을 좀 보여줬다. 올림픽 도로에서도 네, 충분히 쓸 수 있는 오토파일럿이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마무리를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 테슬라 오토파일럿
그리고 롱휠베이스 버전 모델 Y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네, 어찌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 이상 전기차 읽어주는 남자 전익남이었습니다. 테슬라를 사면 알리익스프레스를 통해서 완성한다라고 많이들 알고 계시죠? 알리익스프레스에 테슬라 물품이 정말 많은데 어떤 걸 사야 될지 모르겠다. 전익남이 좀 추천하는, 저라면은 무조건 사는 것들을 위주로 해가지고 알리 링크를 이렇게 걸어뒀습니다. 네, 제가 억지로 추천하는 거 없고요. 저라면 진짜 살만한 것들, 그리고 저도 안 쓸 건데 광고 때문에 억지로 넣고 그런 건 전혀 없으시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